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이번 화의 제목은 산을 먹는 자입니다. 표지 현재는 야마토가 역시 그려져 있고 두 반역자를 체포하고 있습니다. 반역자의 실루엣은 후즈우 앞에 끌려옵니다. 후즈우는 이 두 명을 벌하기 위해서 카타나를 들고 있습니다. 두 반역자는 울키와 페이지원입니다. 이번 챕터의 시작은 아우르스트 성에서 밀짚 모자 일행이 있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엘바프의 거인들은 로키의 봉인을 해제할 수 있는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루피 일행들은 그 열쇠를 찾기 위해서 계속 수색을 하네요. 하지만 아우르스트 성이 너무 커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왕좌의 방을 발견하고 그 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위를 올려다보니 천장에 거대한 구멍이 뚫린 것을 알아차리고 바닥에는 거대한 마법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루피는 깜짝 놀라며 저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나미는 저 마법진은 몇몇 책에서 봤다고 말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중요한 의식을 시행할 때 악마를 소환한다고 합니다. 옆에 있던 로드는 그것이 왜 왕좌의 방에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며 소름 끼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최근에 이런 마법진을 본 것 같다고 합니다. 아마도 에그헤드에서 오로성들이 소환되는 것을 본 것이죠. 이때 알 수 없는 목소리가 루피를 부르고 루피는 악마가 자신을 부르는 것 같다며 나미를 쳐다보지만 나미는 악마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로드는 이것은 죽은 자들의 영혼이지 않나 추측해보지만 이때 거대한 도끼가 로드를 향해 날아오고 로드는 이 도끼를 간신히 피해내게 됩니다. 루피와 조로가 위험을 감지하고 로드의 손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도끼가 날아온 방향을 바라보자 수수께끼의 남자가 왕좌에 앉아 있습니다. 로드는 그의 정체를 알아차리고는 산씨 왜 여기 있나요? 라고 말합니다. 그는 엘바프의 이상한 패기가 나타난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사라졌다고 하네요. 그 대신 루피 일행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이상한 패기는 아마도 신이 기사단 두 명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벌써 엘바프를 떠난 것일까요? 루피는 수수께끼의 사나이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때 산씨는 루피가 카이도를 이겼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 역시 와노쿤이 여행을 다시 떠나고 싶다고 하죠. 산씨의 외형은 긴 머리를 묶고 있으며 선글라스를 쓰고 있고 긴 수염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이마에는 불처럼 생긴 흉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 남자가 불의 상처의 사나이가 아닐까요? 그리고 하와이 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로드는 산씨가 리플리의 남편이자 코론의 아버지라고 설명하고 나미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다시 물어봅니다. 산씨는 사랑은 자유라고 하며 여러 종족이 섞이는 일은 흔한 일이라고 말하네요. 여러 종족이 섞이는 것은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조로는 이렇게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산씨에게 정체가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산씨는 자신을 사랑이 선교사라고 합니다. 루피는 마치 상디가 늙었을 때 저런 모습이 될 것 같다고 하네요. 그리고 자신들은 로키의 봉인을 해제할 수 있는 열쇠를 찾고 있다고 도움을 달라고 합니다. 산씨는 로키는 정말 위험한 인물이라고 말하고 로키가 어떤 강함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만약 로키를 풀어줬을 때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그럴 경우 로키를 힘으로 다시 제압하고 봉인을 할 거라고 합니다. 산씨는 로키를 제압할 수 있는 건 샹크스 정도라고 말하고 샹크스가 로키를 봉인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로키를 막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샹크스는 얼마나 강한 걸까요? 산씨는 로키가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너희들은 모를 거라고 합니다. 이 와중에 루피와 일행들은 산씨의 말이 너무 길다며 뒤돌아서 무시하고 있습니다. 나미는 그러지 말라고 핀잔을 주고 로드는 산씨에게 사과합니다. 산씨는 충격받았지만 과거 로저와 레일리와 여행을 회상하며 미소 짓습니다. 로저와의 과거 회상이 시작되고 로저는 잔소리가 너무 많은 것 같다며 겁먹었냐고 레일리와 가반을 다그칩니다. 레일리와 가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로저는 자신을 맞고 싶다면 어디 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와 마을에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 장소로 이동합니다. 오이모는 우솝과 다른 사람들에게 스코퍼 가반의 설명을 시작합니다. 오이모는 로저 해적단 중에 남들보다 유난히 강한 두 명의 선원이 있었다고 말을 시작합니다. 우솝 역시 레일리는 알고 있지만 또 한 명이 누구냐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이모는 그 사람은 산 중턱에 있는 곳에 있다고 합니다. 자신 역시 병원에서 로저를 치료하기 위해서 산 중턱에 있는 병원에 데려갔다고 합니다.
병원은 해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 남자 혼자서 단 2개의 도끼로 수백 명의 적을 물리쳤다고 합니다. 스코퍼 가반의 강함을 묘사하는 것 같죠? 그리고 그 전투가 끝난 후 그 산에 나무 한 그루도 남아있지 않았을 만큼 치열하게 싸웠고 스코퍼 가반이 이겼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스코퍼 가반의 별명은 산을 먹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화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로드와 루피는 왕좌 아래 비밀 통로를 통해 로키를 해방시키기 위해 열쇠를 찾아 나섭니다. 이 비밀 통로 끝에는 보물의 방이 있었고 이 비밀의 방은 스코퍼 가반이 알고 있었습니다. 스코퍼 가반은 자신의 취미가 모험이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물방 안에는 상자들이 전부 비어 있었고 보물을 기대했던 나미는 실망을 합니다. 그 순간 루피가 열쇠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루피가 열쇠를 가져오기 위해 손을 뻗자 갑자기 스코퍼 가반은 망토와 삿갓을 벗습니다. 로키의 해방은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며 루피를 막아섭니다. 그리고 오이모에 따르면 스코퍼 가반은 엘바프에서 벌써 20년이 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오이모와 다른 거인들은 로저와 레일리와 동등한 전설적인 인물인 스코퍼 가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스코퍼 가반은 루피에게 자신에게서 열쇠를 가져갈 수 있겠냐며 도발을 합니다. 거인들은 스코퍼 가반을 해적왕의 왼팔이라고 말을 했고 스코퍼 가반은 본격적으로 루피 테스트에 들어가며 이번 화는 끝이 납니다. 저는 이번 화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은 불의 상처의 사나이가 스코퍼 가반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다가 과거에 공개했던 불의 상처의 사나이의 증거에 스코퍼 가반이 부합되는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밀짚모자 일행들이 로키의 봉인을 풀기 위해 스코퍼 가반과 대결을 펼친다는 것인데요. 아마도 스코퍼 가반이 카이도를 이긴 루피를 차기 해적왕으로서 기질과 자격이 있는지 시험해보는 무대로 보이는데요. 다들 로키의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스코퍼 가반이 기존의 엘바프에 등장했던 패기가 사라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이 기사단이 돌아갔다는 증거일까요? 아니면 번역에서 발생한 오류일까요? 저는 스코퍼 가반이 이제까지 찾았던 불의 상처의 사나이가 맞다면 루피에게 마지막 포네그리프의 사본을 선물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다에 따르면 불의 상처의 사나이는 검은 배를 타고 다니며 큰 소용돌이를 일으켜 적들을 바다에 가라앉힌다고 했는데요. 스코퍼 가반이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불의 상처의 사나이의 조건이 혁명군 수장 드래곤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서 다들 드래곤으로 많은 의견이 모였는데요. 과연 스코퍼 가반이 우리가 그렇게 찾고 있던 불의 상처의 사나이일까요?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